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스튜디오, TV 스튜디오의 상황이 보이거든요. 거기 모니터 상황이 보이는데 IM 피터님께서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붉은 얼굴을 하고. 근데 그 오디오는 들을 수 없지만 보니까 참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잘 안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뭇 우리 고반장님이랑 다른 그런 표정입니다. 예, 아임 피터님은 왠지 좀 조단조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목소리는 들은 적은 없지만 우리 고반장님은 운병가시죠. 예. 보니까 이제 서로 아는 사이고 나이도 동갑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고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상마입니다. 네. 예. 열심히 사진도 찍으셨는데 모니터를. 예. 아이엠 피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하고 뭐 아주 뭐 여러 자리에서 같이 하고 오마이뉴스에 예, 기자상도 또 같이 또 여러 번 받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로 활동하면서 또 여러 번 봤는데 그 무엇보다 하여간 저를 칭찬해주는 기사를 네. 써줘갖고 제가 또 특별히 또 예전에 아이엠 피터가 쓴 글 중에 대한민국 국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대거 들어와서 네. 일을 해야 된다. 예.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첫 번째 든 인물이 바로 저였거든요. 아이,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칭찬해주는데. 예. 그래서 아주 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고반장님은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예. 그 주말에 특히 일요일에 일요일 월요일을 해서 그 아내와 이렇게 여행하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제 아내 전 존경합니다. 아, 네네. 예, 늘 저를 칭찬해주고 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지지해주니까 그 제가 정말 어렵거나 또 좀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땐 네. 주저없이 늘 아내하고 여행을 가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저녁 이렇게 가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내가 이제 주로 많이 하지만 네.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면 모든 걸 다 제가 합니다. 아, 멋지네. 그러니까 아내도 가는 걸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만약에 나가서도 막 하면 누가 네. 좋아하겠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니까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베큐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늘 즐겁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충전하고 싶을 땐 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정선을 다녀오셨다고요? 이 페이스북에 이 장점이 있어 단점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정선에 제가 잘 아는 소설가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오마이뉴스의 기자상도 받으신 적이 있는. 누구요? 강기희. 그분이 강기희 기자. 계시죠? 네. 예. 네. 아무튼 그건 사적인 얘기 드리고. 네. 예. 그래요. 이렇게 아내 사랑이 끔찍한 그런 금술 좋은 우리 좋은이라고 고반장께서. 쓰세요. 우리 사건이 주로 끔찍한 사건인데 뭘 또 끔찍한 아내 사랑이 아주 깊은 뭐 이런 걸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렇죠. 예, 제목이 사고인가 살인인가
캄보디아 임산부의 죽음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끔찍한 이거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이런 데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형님 그 우리나라의 살인 사건, 예, 통상 몇 명이 한 해 살인 사건으로 사망하느냐? 예,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자료 다 읽어놓고 괜히 모른 척하지. 지금 예. 제가 미리 보내드려서 다 아시는 거. 예, 그래서 2013년에 354명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전 솔직히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저는 아주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천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네. 저는 그래도 또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나니까. 네. 야,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한 명꼴? 적은 것도 아니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루에 한 명이 365일에 354명. 네. 그중 여성이, 이것도 또 좀 비슷비슷해요, 또 보니까. 이런 살인사건으로 2013년도에 사망한 피해자 354명. 네.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 여성이 184명. 네. 남성은 170명. 예. 여자가 한 18명, 14명 정도 더 많은. 그렇군요. 반면 교통사고 숫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2014년 한 해 동안, 예. 교통사고 피해로 사망한 숫자 5,092명. 예.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한 여인의 죽음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캄보디아, 예. 25살 새댁의 죽음입니다. 과연 그녀의 죽음에 얽힌 논쟁의 진실, 예, 과연 무엇인지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8년 당시 19살이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가명인데요. 네. 예, 소리아라고 하는 예, 캄보디아 출신의 여인이 소리아. 예, 네. 소리아. 그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신보다 무려 20살이나 더 많은, 그러니까, 당시에 19살이었고, 네. 이 남자는 당시에 39살. 이런 경우 많죠. 많더라고요. 네. 네. 예. 당시에 이 씨는 초혼에 실패한 후 초등학생 딸아이를 한 명 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 씨가 캄보디아 출신의 소리아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이제 한 지인의 소개 덕분이었는데요. 네. 이 씨의 직업은 지방에서 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왜 상품 파는 가게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일본 네. 예. 다이소 예, 다이소. 예. 아, 그런 거. 천원샵 이런 거요? 예, 예전에 네. 이제 IMF 직후에 어마어마했죠. 저도 그때 이제 많이 갔었죠. 이 1,000원샵. 많이 가셨죠, 형님? 예, 저도 일본에 가갖고, 아. 일본에 가갖고 이제 선물 사와야 되잖아. 예. 돈이 없잖아요. 학구엔샵, 그러니까 100엔샵 가갖고, 맞아. 거기서 선물 사고 그랬어요. 예. 예. 이번에 가시죠? 아, 예. 예. 8월 달에. 네. 예, 고맙습니다. 야, 왜 그러십니까? 예. 여하간 이 분도 이제 바로 그런 비슷한 네. 예. 그런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 그런 용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니까 또 딸아이니까 엄마의 자리가 이제 굉장히 필요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난 이 캄보디아 이제 어린 여인이었지만 소리아는 굉장히 싹싹하고 착한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08년 이들은 결혼을 했고 이후에 생활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그 주변 사람들 이웃의 증언에 의하면 참 부부 금술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리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리아가 이제 한국말은 좀 서툴렀대요. 네. 그래도 가장 잘하는 말이 안녕하세요였다고 해요. 아, 인사성이 밝았다는 아주 얘기군요. 밝았고 늘 먼저 인사했고. 아유, 그럼 뭐 시골 예. 생활하고 그럴 때 최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도 소리아에 대한 기억이 좋았고 예. 또 남편 이 씨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나쁜 평이 아니었어요. 네. 성실했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록 경제적 여건이나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특히나 소리아는 이 씨와 결혼하고 난 후에 전초소생인 딸아이에게도 참 잘했고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2008년도 결혼하고 2009년도에는 그들 둘 사이에서도 딸이 한 명 태어났답니다. 아이고. 예. 아니 뭐 괜찮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죠? 소소하지만 행복했고 예, 또 예. 앞으로도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았던 소리아와 이 씨 사이에서 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때, 201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네. 둘 사이에 첫 딸이 태어나고 다시 두 번째 이 2014년 초에 임신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가 앞에 전초수생도 딸이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도 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마침내 이제 또 아들, 우리나라에서 또 아들도 중요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참 그래도 용기 있네요. 금수도 좋고 용기도 네.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아들인데 그 아이가 태중에 7개월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네. 2014년 8월 23일 이 씨와 소리아 씨는 남편 이 씨와 소리아는 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삼거리 휴게소를 이날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 시간은 새벽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씨와 소리아가 탄 스타렉트 승용차, 아, 예. 네, 스타렉스 승용차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 팔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서울을 오고 갔대요. 물건을 띄우려고. 물건 떼러. 네. 그런데 이제 가게 영업 마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착한 소리야 남편이 졸음 운전을 할까 걱정이 돼 늘 같이 그 승용차에 타고 이제 스트렉스에 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했던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날 소리야는 그 스타렉스 차량에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 비극은 끔찍했습니다. 과연 그날 소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그 사건 이제 시작합니다. 천안 삼거리역, 그렇죠. 천안 삼거리 휴게소. 거기 뭐 망양 휴게소도 있고 천안 휴게소도 있고 상하행선에 그 몇 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전 휴게소 다 언급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근데 많죠. 그 부근에, 천안 부근에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 예. 거기가 특히 많죠. 예, 예, 예. 거기가 좀 복잡해요. 예. 도로도.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기준으로 출발해서 1시간 정도 달리면 있는 곳이니까 맞아요. 있을만 하죠. 네. 자, 그날 새벽 3시 40분 경이었습니다. 깊은 새벽녘 차량 통행이 드문 경부고속도로에서 남편 이 씨가 몰던 스타렉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속도로 CCTV에 촬영된 이 씨의 스타렉스는 고속도로 갓길 비상 주차대에 주차된, 왠지 밤이 되면 거기에 8톤 트럭, 뭐 25톤 트럭 이런 게 트럭들이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좀 쉬었다 가죠. 특히 이제 그 천안 쪽에 이제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안에서 물류를 바꿔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뭐 거기서 교대해 갖고 또 끌고 가는 이런 또 얌체 운전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 트럭 휴게소, 화물차 휴게소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예. 여기서 이렇게 대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날도 당시에 고속도로 갓길에 8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는데요. 네. 당시 고속도로 CCTV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스타렉스 승용차 이 씨와 소리아를 태웠던 이 승용차가 스타렉스가 8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거침없이 들이받는 장면이 쫙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 스타렉스가 상대적으로 강판이 얇아요. 아, 그럼요. 뭐 우리나라 차가 다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아, 스타렉스는 사실은 그 화물용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그다지 큰 엔진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승합차긴 하지만 예. 사람이 타고 다니는 예. 그런 용이잖아요. 이게 강판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예. 그런데 뭐 그런 차가 차를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 속도로 박았다. 엄청났죠. 그야말로 큰 충격받았고 이내 스타렉스는 형편없이 구겨지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는데요. 네. 특히 이 충격이 컸던 스타렉스 차량 중에 조수석 쪽 있죠. 운전석의 바로 옆에 핸들이 안 붙어 있는 바로 그 조수석 쪽에 피해가 더 컸는데 예. 스타렉스의 8톤 트럭을 추돌한 강한 부위 거기가 바로 조수석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로 승탑자 임신 7개월의 소리아 씨였던 겁니다. 예. 사고 소식을 신고받은 고속도로 순찰대와 119가 출동했을 때 남편 이 씨는 굉장히 크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자신의 아내가 보조석에 있다.
그러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이제 소리를 쳤답니다. 네. 아내가 있다며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아내를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이 남편 이 씨의 간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타깝게도 소리아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예, 예. 예. 그 현장에서 이제 사망한 거죠. 차가 완전히 뭐 엉망이 됐거든요. 네. 특히 그 조수석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경위에서 또 하나의 큰 이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소리아 예. 씨가. 그 만약 안전벨트만 착용했다면 네.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예, 것이다. 예, 예. 왜냐? 그 증거가 바로 남편 이 씨였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충돌해서 사고가 난 이유도 있겠지만 다행히 남편 이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상은 입지 않았는데 추후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날 남편 이 씨는 굉장히 다행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러면 이 씨가 안전벨트를 잘 착용했던 사람이냐? 네, 네.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예, 이날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경찰이 다 조사한 거예요. 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니까 그게 다 보인답니다.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이날은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고작 갈비뼈 하나만, 그러니까 부위는 완전히 엉망으로 숨졌는데 갈비뼈만 다치는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 네. 남편 이 씨 당연히 엄청나게 오열했죠. 아내만 숨진 게 아니잖아요, 형님. 그러게 말이에요. 태중의 아이도. 아이. 네. 7개월 된, 태중에서 7개월 된 바로 태어날 아들도 같이 숨졌으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부주의, 즉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아내와 또 뱃속에 태어나지 못한 7개월 된 셋째도 잃게 되었다며 연신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경찰은 이렇게 부주의로 우는 모습 보면서 경찰 역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는데, 네. 예. 이후 이 씨는 자신도 갈비뼈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예. 아내와 또 태아의 화장 장례식을 한 후에야 비로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비록 자기의 큰 실수로 인해서 처자식을 사지로 몰았지만 이런 상태면 사실 누구도 비난하기는 쉽지 않죠. 이거는 사고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고였지만 결국은 자기 가족이 그쵸. 그렇게 변을 당했으니까 책임감 있게 그렇죠. 장례를 치렀군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뭐 안타까운 고의도 일입니다.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했으니까. 사실 진짜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예전에 제가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할 때요. 네. 굉장히 일정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주일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동의한 사람들 불러서 서울에서 조사하고 나는 못 가겠다. 바쁘다. 그 올라오면 당신이 이 동네에 와라.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이게 강제 구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죄 묶어갖고 전국을 또 일주일간 도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아. 예. 뭐 하루는 첫날은 천안, 둘째 날은 무슨 청주, 셋째 날은 목포, 넷째 날은 무슨 울산, 다섯째 날은 강원도 태백, 이런 식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경찰서나 동사무소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밤에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이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2002년, 3년도인가? 정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군요. 잤어요. 그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예. 아주 노련하게 예. 그야말로 진짜 주무신 분도 계시대요. 깜빡깜빡. 근데 운전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제가 운전을 안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님 그거예요. 저 면허 운전 없어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면허 없어요. 그래요? 자가용도 반전이다. 없고.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기타 가방 메고 좀 힘들긴 한데 정말 불편하시지 않나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 왜 안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졸면 어떻게 운전하다가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리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 그때마다 대리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예. 하시니까. 예. 하여간,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차 급하게 세우고 결국 그냥 도로에서 그래야 돼요. 잠을 잤는데. 그럼요. 그래야죠. 그때 그 느낌이요. 순간적으로 3초, 5초 깜빡 잠든 거예요. 네. 한 1초인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눈을 탁 떴을 때 진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차가운 얼음물이 싹 지나가는, 그러니까 죽음의 물턱에 갔다 왔다라는 느낌. 네.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싸늘하죠. 근데 그런 그랬어요. 거 자주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이상한 예. 분들이에요. 자, 여하간 이 사건,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 씨, 또다시 자신의 실수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는데, 배다른 두 딸을 둔 남편 이 씨가 다시 호라비가 된 이 사연, 그렇게 단순 사고로 처리되고 세인들의 기억에 사라졌는데, 네. 그런데 이 사건 반전,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나가던 2014년 11월 25일에 벌어집니다. 석 달 있다가. 사건이 바로 8월 23일 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약 석 달 이틀이 지나가던 2014년 11월 25일,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인 천안 동남경찰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받아 모든 언론사가 쏟아낸 기사, 바로 캄보디아 세댁 소리아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었습니다. 네. 경찰은 남편 이 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남편 이 씨가 자신의 졸음운전으로 아이와 부인이 숨졌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부인이 앉은 조수석 쪽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자신만 벨트를 매고 아내는 매지 않게 했을까? 자기가 매면서 당신도 빨리 매라고 통상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매면은 옆에도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주죠. 왜냐하면 현재 법이 안전벨트를 조수석에서 안 매면 그러면 운전자에게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택시기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승용차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도 매는 거고, 또 매면서 동시에 옆 사람이 매나 안 매나 다 보는데, 그런데 하물며 안전상의 문제거든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아내는. 네. 그러니까 왜 매지 않게 안 하는데 냅뒀을까? 두 번째. 그래서 혹시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바로 사망한 소리아의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네. 그리고 알게 된 예. 놀라운 사실. 숨진 소리아 씨 앞으로 들어있던 보험 무려 26개. 그리고 만약 사고로 소리아가 사망할 경우 남편 이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95억 원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무슨 재벌가도 아니고. 놀랍죠? 네. 95억. 경찰로서는 매우 의심스럽죠. 더군다나 남편 이 씨가 말씀드렸잖아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게요. 천원샵 같은 이런 생활용품 파는데 무려 26개를 가입했다. 6개도 아니고. 사건 접수하려던 상황에서 경찰 판단 급변합니다. 전면적 재수사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새롭게 보이는 건데, 첫째, 네. 숨진 소리아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즉 수면제가 나온 거죠. 아니 무슨 임실 7개월짜리 산모가 맞습니다. 임산부가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미 아이를 한번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인데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을 복용한다. 더군다나 아들을 가졌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고 특별히 아꼈을 텐데. 먹는다 그래도 말렸어야 되는 그런 거지. 안 먹죠. 말이 임산부가 되는 게. 경험이 없다면 모를까. 그러게요. 어떤 약도 안 먹죠. 그럼요. 자, 그런데 보험 부분, 정말 납득할 수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6개의 보험 들었잖아요. 네. 이 씨는 소리아와 결혼한 직후인 2008년부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4년 4월까지 무려 7년간 꾸준히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험을 드는데, 경찰 발표 결과 이처럼 일가족이 든 보험료로 매달 낸 보험료 액수가 얼마냐? 무려 910만 원. 매달 910만 원. 아니 19만 원도 아니고 매달 90만 원도 아니고 매달 91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이 중에 소리아 씨의 명의로 내는 보험료만 26개. 그 돈이 얼마였냐? 매달 360만 원. 네. 소리아가 든 보험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보험은 30억 원. 한 건이. 굉장한 특이한 일이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더 특이한 일. 매달 이 엄청난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예, 동남경찰서 측에 따르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 씨가 매달 이처럼 한 달에 9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었던 방법, 바로 보험 약관 대출이었답니다. 이미 자기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보험료를 내는 방식.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빌렸대요. 야,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식이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제살 깎아먹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네. 보험 약관을 대출받아서 3억 원을 빌리면요. 이자가 또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은 3억 원을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보험료 납입에 내느냐고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그 시점에. 그 사고 시점에. 그러나 이 씨는 이러한 경찰의 의혹에 대해서 굳고 부인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보험을 많이 든 이유, 변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보험 모집인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부탁하니까 하나하나 들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소리야 보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이 아이들 상대해서 든 보험도 많다. 그러니까 소리야는 360, 다 합치면 910만 원을 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반박.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거 생활설계사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 뭡니까? 둘째 처남. 예. 둘째 처남도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해서 사실 그때 거의 거의가 아니라 포화 상태였고 네. 있는 거 해지하고 다시 들기도 하고 좀 많이 곤란하긴 그쵸. 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저도 아이, 많아요. 이거 문제예요. 보험을 자꾸 이렇게 많이. 예, 한 인맥에 사람한테 의한 들어가고. 그 그죠. 보험 모집인들. 보험 자체가 인맥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예전에 20 몇 년 전에 한번 보험회사인지 모르고 네. 무슨 인력관리부 해갖고 한번 갔는데 면접을 딱 들어갔거든요. 서류 심사 통과하고. 예. 처음에 저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무슨 그룹 인력관리부에서 저는 무슨 행정업무, 그러니까 인력관리부. 사무직인 줄 알고 네. 갔거든요. 네. 그때 완전히 사기가 많았죠. 근데 저한테 백지 A4 용지 한 장을 딱 되면서 그게 면접에 다예요. 이 한 장에다 아는 사람 이름 빼곡히 다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전 처음에 멋진 답변을 했죠.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많지만 소중한 친구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모범 답안을 얘기했더니 그거 필요 없고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 다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보험 판매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맥팔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가서 보험 할 수 있냐 이런 거였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신 역시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소리야 보험만 든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일견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남편 이 씨의 이런 주장과 달리 졸음운전에 의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틀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기관이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졸음운전에 의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합동수사 결과 이 씨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 네. 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느냐. 통상의 졸음운전자들이 보이는 주행과 이 씨의 당일 운전은 달랐다는 겁니다. 네. CCTV 확인 결과 당시에 이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여러 번 정상적인 이 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800m 사고 지점 앞에서 커브길을 도는데 그 커브길에서 무난하게 이제 핸들을 조작해서 통과를 했고 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400m 직전 지점에서는 상향등을 켜기까지 합니다. 네. 경찰은 이런 상향등을 켜고 그리고 나서 악셀레터를 밟으면서 급가속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발견한 후에 충돌하기 위한 조작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40m 지점 앞에선 여러 차례 조작을 해서 조수석 쪽으로 충돌케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800m 앞에서 정상적으로 커브를 돌았다. 그러니까 그때 졸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상향등을 오히려 켜고 상향등을 켜고 40m 앞에서 가속을 해서 40m 앞에선 조수석 쪽으로 충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졸음운전이 행태가 아니란 얘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졸음운전의 형태로 볼 수 없다. 네. 바로 전속력 후 충돌 부위 안에 소리야가 탑승한 조수석 쪽으로 부딪히기 위한 여러 행동을 했다. 네. 그러한 의혹이
국가수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경찰은 또다시 놀랍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수사 중 압수한 남편 이 씨의 핸드폰을 분석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남편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내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 빚어진 그 참사에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 바로 그 뒤에 이 씨의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 소리아와 태어나지 못한 셋째 장례를 치른 후 그제서야 다친 갈비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 씨는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휴대폰에서 바로 그 삭제된 한 장의 사진이 복원되면서 발견된 진실입니다. 치료차 입원한 병원에서 이 씨는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에이?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씨의 삭제된 사진. 자신의 실수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죽었다며 괴로워하던 이 씨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죠.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니, 미친놈이 아닌 이상 거기서 왜 만세를 불러요? 말이 안 되죠. 네. 그것도 활짝 웃고 있어요. 허허. 그리고 양쪽 손을 들어서 이런 자세로 손을 펴고 활짝 웃고 있어요. 승리의 V를, 예. 예. V자. 아주 특이한 그것도 누가 찍은 거야? 본인이요. 스스로 어. 거울을 비춰서. 아. 그리고 그 사진을 삭제한 건데 경찰이 그 압수한 핸드폰에서 복원을 했군요. 그걸 복원해서 찾습니다. 예. 자, 사망한 아내 소리아의 체내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수면유도제. 그리고 혼자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조속적으로 충돌된 집중된 충돌 사고. 보험 26개와 넉넉지 않은 형편에 매달 360만 원, 조합 910만 원의 보험료 납입. 그리고 이를 내기 위한 3억 원의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4. 예. 그리고 국가수와 도로교통공단의 그 분석 결과, 통상적인 졸음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 5. 예. 그리고 삭제된 만세 세레모니. 6. 누가 봐도 이런 모든 조합은 서상하기 근데 짝이에요. 6가지의 이런 쟁점. 숫자를 세셔서. 예. 그러게요. 예. 결국 동남경찰서 이 사건 범인으로 이 씨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를 요청합니다. 네. 거액의 사망보험금 노린 이 사건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마침내 경찰의 끈질긴 수사 결과로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 거죠. 네. 이른바 진실의 승리였던 겁니다. 자, 한편 이러한 유의 사건 불행하게도 또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이 사건하고 흡수해요. 아, 그래요? 흡사해요. 소리아처럼 캄보디아 출신의 다문화 세댁이 예. 결혼 1년 만에 사망보험금을 노린 똑같은 한국인 남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1년 만에? 예. 예. 1년 만에 이제 결혼한 지 1년 만에 똑같은 방식인데 때는 201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아는 2014년도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그 앞전 한 3년 반 전도 전에 앞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2010년도 3월 18일 밤 9시 30분경 강원도 춘천 모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17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진입한 소방관에 의해서 발견된 한 여인의 사체, 20대 여성이 그 안에서 질식사한 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자 이름 채첸다. 채첸다. 예. 네. 이 첸다 당시 25살의 캄보디아 여성이었습니다. 네. 국가수 조사 결과 이 불은 그러나 단순 사고로 결론 납니다. 예. 국제 결혼한 후에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첸다는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똑같죠? 아까 전에 그러게요. 소리아하고 똑같이 네네, 소리아랑. 45살의 한국인 남편과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그 소리아의 남편도 45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당시 일어날 이 첸다의 남편도 45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45살 한국인 남편 강 씨와 함께 첸다가 이 집에 살고 있었을 때, 당일날 남편은 없는 가운데 첸다 혼자서 전기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켜놓은 히터 바로 옆에 쌓아놓은 이불 더미에 바짝 붙어있던 히터에 바짝 붙어있던 이 이불 더미에 불이 붙으면서 거기서 이제 연소가 되면서 화재 질식사로
예, 첸다가 사망한 것으로 국과수 결과가 나오니까 예.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사고로 끝날 것 같았던 첸다 사망 사건, 예, 진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끔찍한 범죄임이 밝혀진 것은 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이 지나가던 2011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딱 1년이네요. 그죠? 딱 1년이죠. 네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끈질기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친 겁니다. 알고 보니 첸다가 사망하기 전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때 첸다는 사망할 경우 무려 12억 원을 받는 거액의 보험에 여럿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사실은 앞전에 이제 95억 얘기하다 12억 되니까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12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거죠.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냐? 더 어마어마한 돈인 이유. 경찰이 이 사건 결정적으로 의심한 이유. 첸다의 남편 강 씨가 사실은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보험이고 뭐고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 첸다와 결혼한 과정, 예. 사실은 전 정말 이런 방식의 결혼이 옳은가, 예전부터 고민이 있는데, 이때도, 700만 원을 이제 국제결혼 중개 업소에다 주고, 첸다와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인 강 씨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바로 이 첸다가 강 씨와 그래서 결혼을 한 후 2009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즉 2009년 12월까지 모두 6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시 첸다가 사망하면 12억 원을 받는데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였던 강 씨의 한 달 수입은 그럼 얼마였느냐? 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였냐?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야, 이건 너무 이상하네요. 그죠? 예. 처음에 40만 원.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6개가 됐을 땐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50만 원인데 빚내가면서 80만 원을 낸다? 예. 역시 이상한 일이었죠. 경찰이 전혀 봐도. 노동력이 없었다는, 다른 데서 벌지도 않았다니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 술과 도박으로 쩌든 인생이었답니다. 아이고, 이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술과 도박을 계속했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렇게 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사건 발생 경위 역시 이상했는데 발화의 원인 됐던 전기 히터, 예, 아까 말씀 것처럼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고 그 옆에 밀착돼 있던 이불 더미에 불이 발화되면서 사망했다. 그런데 바로 이 전기 히터는 넘어지거나 과열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화재 발생이 쉽지 않았는데 더 이상한 것 바로 역시나 첸다의 숨진 첸다의 몸에서도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예. 당시에 25살에 그것도 밤 9시 조금 넘은 시각에 예, 수면제를 먹고 굳이 잠이 든다? 이상한 일이었죠. 네. 자, 거액을 받는 보험에 가입된 점, 또 자신의 경제적 형편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더구나 같은 캄보디아 출신의 사고 당시 나이가 또 똑같은 25살이었다는 것, 또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자신들보다 모두 20살이 많았다는 남자였다는 점 등등 네. 2010년 춘천의 첸다 사망 사건과 2014년 소리아의 사망 사건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죠. 그러게요.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 첸다의 남편 강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있었죠. 그러나 예. 아까 소리야 예. 비하면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나 확실했군요. 그러죠. 네. 반전이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남편 강 씨가 아내 첸다의 사망보험금 12억 원 노리고 수면유도제 먹이는 혼수 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남편 강 씨에 대해서 도박과 술로 지내던 중 경제적 궁핍 탈피할 목적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후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3번에 걸친 재판 내내 남편 강 씨의 태도 참으로 뻔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대요. 네. 한 번도.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 자기는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아니 사고다. 그 사고다. 그렇죠. 자기가
어차피 범죄 저질렀으면은 예.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 강 씨는 위조된 사망 신고서를 가지고 캄보디아에도 든 보험에 돈을 청구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또 받아내는 등의 또 행각도 했답니다. 사망했는데 위조 또 서류를 꾸며서 그렇게 또 청구도 하는 등의 했는데 와. 예. 확신범에다가 인간 말종에 우리가 이 보이는 방송을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형님의 그 표정은 참 압권인데 저만 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아, 그래요? 황당한 표정을 잘 짓는데 이게 라디오에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니 저는 그 되도록이면은 네. 감정을 절제하고 네. 방송을 뭐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지금 활자가 돼 있으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더 아주 표정이 더 강렬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 사건 1심 재판장 그 강 씨의 표리부동한 태도 20년 징역형 선고하면서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 사건을 일으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최후 진술 시 도대체 보험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의심을 받지 않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가 원망스럽다. 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예. 뽀록이 난 앞에서도 끝까지 그렇죠. 아.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 의심받지 않느냐. 뭐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본인만 도대체 나는 왜 의심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글쎄요. 이럴 수 있을까요? 뭐 50만 원 수입자가 80만 원을 그것도 생계가 어려운 분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하간 이렇게. 도박으로 날 지새우다가 예. 자신의 그 노래팀을 망가뜨린 사람이 네. 난 취미 생활을 좀 빡시게 한 것뿐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이렇게 해서 바로 여하간 강 씨는 법의 무거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20년 징역이 심판인지는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무나 불쌍한 25살의 첸다의 죽음에 그래도 20년 징역으로 정의는 바로 섭니다. 진상은 밝혀진 거군요, 최소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소리아 사망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소리아의 사망 사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가 바로 섰는가? 밝혀진 모든 정황은 이미 형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누가 범인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첸다 사건과 다른 것이 있다면 소리아는 교통사고였고 첸다는 화재 사고였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모든 조건 다 똑같았죠. 네. 거액의 보험료, 체내 수면제, 자신의 경제적 여건보다 더 많은 보험료 납입.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소리아의 남편이 아무도 몰래 그 비극적 참담한 상황에서 만세를 불렀다가 스스로 삭제한 사진. 하지만 첸다 사건과 소리아 사건의 결정적으로 다른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격적 반전,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일입니다. 2015년 6월 10일. 한 달 전이네, 정말. 예. 남편 이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지난 5월 18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리아의 남편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예. 극악한 범죄로 극악한 범죄. 일을 했고 그 태아를 사망케 했다. 그리고 22일 후 열렸던 이날 6월 10일 1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손흥수는 소리아의 남편 이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충격적 반전. 증거 부족으로 유죄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진짜 진실 무엇이냐?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정말 남편 이 씨는 무죄가 맞을까요? 아니,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은. 네. 모든 것이 다 남편의 네,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데 이날 선고된 판결문 곰곰이 따져보면 무죄는 무죄인데 왜 무죄인지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경제적인 형편에 맞지 않게 이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죠. 즉, 수입보다 한 달에 910만 원씩.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 700만 원 정도 번다고 주장했대요.
예, 700만 원 정도를 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건값을 제하고 순수익을 얘기해야 되는데 물건 다 팔고 한 달에 번 돈이 710만 원이다. 그거는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하간 그래도 910만 원씩 어떻게 내냐 하니까 그 후에 사실은 내가 10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액수를 또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액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 네. 정말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겼던 거고 또 사고 직후에 바로 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언동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객관적 정황 부합하지 않은 면 많다. 예를 들어 만세한 거라든지 이런 네, 것들요. 그러게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이장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네. 바로 뭐냐? 사실은 검찰은 이 소리아 씨가 고의적 교통사고로 남편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소리아가 네. 아니면 이미 교통사고가 나기 전 소리아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 아. 그러니까 공소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기 이전에 이미 소리아는 사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해 방법이 검찰은 고의적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였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사실에 의하면 이미 소리아가 사고가 나기 전에 사망했는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그렇군요.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합리적 의심을 검찰이 해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대단히 부족했다. 네. 따라서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한 후에 이 부분에 이미 사망했는지 사고가 나기 전에 사망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없었던 한계가 바로 뭐였느냐. 바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음에 처리되면서 소리아가 부검도 하기 전에 화장됐다는 것.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직접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이후에 검찰이 26개의 보험 든 사실과 자기 형편보다 더 초과하는 그 보험 납입액 그리고 그걸 납입하기 위해서 또 3억 원의 대출 약관 등을 받는 등의 행태들이 수상하니까 수사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특히나 소리아가 먹었다고 하는 그 수면 유도제를 남편이 구입했다면 그걸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 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 이런 곳에서 그렇죠. 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죄다. 아니 이렇게 지금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예. 정교하게 예. 유무죄를 판단할 그 정의가 되면은 그죠? 그런데 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했던 그 왜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이런 거. 사건. 네네. 그 사건은 도대체 왜 무기징역입니까? 왜 이런 무기징역에 논리는. 도대체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참 운이 없는 거예요. 그 목포 장흥에서 재판한 거 네. 광주에서 이 시골에서 조사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건은 또 엄경하게 따져서 의심은 상당하나 뭐 알 수 없다. 자 이러면서 재판장이 한 마지막 논거 네. 정말 좀 의미심장하게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네. 그 전문을 인용하면 이럽니다. 검찰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피해자 소리아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소리아가 사망한 것인지 혹은 소리아가 이미 제3의 장소에서 살해된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됐는지 정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그 진실은 오직 하나님하고 피고인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 대한 남편 이 씨의 무죄 선고 정말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맞는지
남편 이 씨에 대한 무죄 선고 후에 당연히 검찰은 항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시 내려지거든요. 네. 예, 앞으로 이제 항소심 3개월 이내에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또는 다음 달이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이 사건 지켜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말리 타양으로 시집왔던 25살의 착한 영혼, 착한 여인, 가명 소리야, 한국명 이유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